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개념이 뭐냐 하니까, 등기 명의인, 현재의 등기 명의인은요, 성명,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 등기용 등록번호가 변경됐을 때 하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성적 등기를 합니다. 등기 의무자가 없고 이해관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없기 때문에 승낙서나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필증이나 인감증명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기본증명, 주소하고 이름을 개명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증명하고 주민등록 정보하고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특징이 뭐냐 하니까 단독 신청한다. 등기 명의인 단독 신청이에요. 부기 등기로 한다. 무조건 부기 등기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은 주등기로 하는데 이 등기 명의인은 부기 등기로 합니다.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지 않고요. 여기 분류하다 했잖아요. 같은 내용이네. 그런데 이제 등기 완료 통지만 하고, 요거는 등기필 정보가 불필요하다는 거고, 요거는 등기필 정보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기 완료되고 나서. 그리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령 내가 현재 명의인인데 주소를 다른 데 이전했다. 그럼 이 신청을 무조건 해야 되느냐, 표시 변경.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동산을 팔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걸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요 단독 신청이라는 거는, 뭐냐 하니까, 가령 그러니까 이게 기타에 보면은, 단독으로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고 단독 신청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령 가등기나 촉탁 등기 있잖아요. 촉탁 등기는 변경이 있을 때도 촉탁 등기로 해야 되는데, 촉탁 등기가 된 등기 명의인이 주소나 이름 이런 식으로 변경됐을 때도 그거는 촉탁으로 하지 않고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요거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촉탁 등기, 이제 변경 등기하고 이전 등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헷갈리기 쉬운 거를 이전 등기로 해놨습니다. 변경 등기로 헷갈리기 쉬운 거. 그런데 이제 촉탁 등기는 변경할 때도 촉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가압류가 처분 임차권 촉탁으로 등기됐잖아요. 법원의 촉탁으로. 그런데 명의인이 있잖아요. 명의인의 변경 등기도, 원래는 법원이 촉탁을 해야 되는데, 단독 신청해요. 명의인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관리청이 변경됐다. 이게 이제 국에서 국어로 변경된 거죠. 요거는 변경 등기로 해야 됩니다. 근데 관할구역이 변경된 거는 승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행정구역이 배치 분합된 것도 승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관리청이 변경되는데 국에서 국외로 변경되지 않고 국에서 지자체 무슨 군으로 이렇게 변경됐다. 그때는 이전 등기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직 변경도 변경 등기로 해야 됩니다. 이 주체가 변경되지 않은 걸로 봐가지고 조직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이거는 주체가 변경되잖아요. 합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정중이 소정중으로 변경된다. 이것도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 변경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또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요거는 동일한 실체다. 그 다음에 건저당권자의 본점 이점이나 취급 지점, 이거를 변경하고 나서 건저당 변경, 가령 건저당권을 이전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건저당 건자가 변경되면은 건저당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요 건저당 건자 있잖아요. 가령 뭐 처음에 건저당 건자가 은행이었다가 처음에 건저당 건자가 주택보전공사로 보통 이렇게 처음에 최초 주택 자금 대출 낼 때 주택보전공사로 돼 있다가 뭐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 변경되거든요. 건저당 건자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그때 이제 주택보전공사가 뭐 취급지점이 변경됐다 했을 때는 취급지점이나 본점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건저당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건저당 건자가 A에서 B로, 요 경우에는 주택보증공사에서 우리은행으로 이런 식으로 앞에 건저당 건자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초등학 등기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 요때는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렇게 비법인으로 있을 때 이따가 재건축 정비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변경 등기로 가능하다. 뭐 이 실체가 같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단지 비법인이었다가 법인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기타 내용으로 봤으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는 것도 변경 등기로 가능하다. 가령 옛날 등기부에 보면은 이름만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현재의 등기 명의자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비법인 같으면은 이 등기 등록번호도 뭐 추가하는 게 가능하고. 근데 종중 명의만 돼 있고 대표자가 없는 그런 등기도 있어요. 그것도 대표자를 추가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변경 등기가 아니고 다른 등기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변경 등기로는 못합니다. 대표자 추가하는 거. 주민등록번호 추가하는 거는 가능하고, 개인이, 뭐, 비법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가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할 때, 주소 변경 등기를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건저당 설정 등기 할 때, 가령 채무자 또는 설정자 있잖아요. 설정자 동일인일 경우에는 선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설정자가 다른 사람일 때, 그러니까 이 추가 건저당은 설정자가 한 사람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 물건도 가능하니까.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주소 변경 등기, 이게 변경된 거를 표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 동일인의 경우에는 해야 된다. 채무자나 설정자가 동일인 경우에. 그 다음에 건저당권의 채무자의 주소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건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저당권 변경 등기. 그러니까 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건저당권의 채무자가 이렇게 변경됐을 때는, 건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당사자잖아요. 현재의 명의인, 의무자가 되는 경우겠죠. 그 다음에, 이 표시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가령, 내가 등기 명의인인데 중간에 이쪽 저쪽 갔다가 주소 이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팔려고, 보니까 이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그건 최종 주소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중간에 그걸 다 할 필요 없다. 요 종중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변경도 중간에 대표자가 많이 바뀌었고, 지금 대출 내려고 건저당 설정 등기 하려니까, 그 앞에 중간에 변경된 사람들 다 할 필요 없고, 현재 등기 명의만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속 등기도, 비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주소가 막 이전됐는데, 지금 상속 등기하고, 이분은 굳이 현재 등기 명의인이, 그러니까 사라진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니까, 굳이 변경 등기, 비상속인의 주소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합병 등기도 마찬가지 그 합병 등기 하면은 그 새로운 회사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전에 그 회사에 대한 변경 사항을 구구절절히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회사는 말소할 것이니까 굳이 뭐 그 앞에 갈 거 없고, 그 다음에 말소나 멸실 등기, 말소나 멸실 등기도 이제 뭐 말소하고 멸실할 건데 굳이 뭐 앞에 자질구레한 거를 뭐 변경 등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소유권 보조에 대한 말소 멸실 또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나 말소 변경 등기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뭐 주소 변경됐다든지 뭐 그런 거를 다 해야 됩니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표시 변경 등기를 했을 때 이렇게 생략 가능하다는 거고, 경정 등기를 할 때는 생략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표시 변경 등기는 이 신청인이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이고, 등기 의무자에 대한 거고, 그리고 주소 변경에 한해서 직권을 한다. 가령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판단 말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주소를 많이 이전했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뭐 중간에 거는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매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그때는 내가 등기 의무자니까, 내가 이제 등기 신청할 때 뭐 등본하고 초본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주소를 확인해가지고, 그 등기관의 직권으로 주소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그 상황은 똑같이 옛날에 뭐 주소를 많이 이전했다. 그런데 지금 건저당권 대출 내라고 설정한다. 그러면 이것도 명의 변경, 그 주소 등기를 이제 최종 저거 한 번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기관이 직권을 안 해줘요. 소유권 이전이고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일 때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을 해준다. 소유권 이전이고 의무자의 경우에만. 다른 뭐 가등기나 뭐 건저당 설정할 때는 내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근데 동일성을 벗어난 변경 등기도 직권으로 이거 직권 회복 등기를 하는데, 가령 감명의로 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허위 개명을 해가지고 표시 변경 등기를 한 거예요. 갑이 딱 보니까 을명의로 지금 변경되어 있는 거예요. 표시 변경 등기가. 근데 이제 갑이 빨리 직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을 해준다. 어떤 식으로? 가령 이제 이렇게 을명의로 되어 있으면은 을이 단독으로 이렇게 표시 변경 등기는 어차피 단독으로 신청 합니다. 단독이 원칙이잖아요. 지금 현재 명의인이. 그래서 을이 단독으로 신청하든지 갑을 공동으로 신청하든지, 갑이 의사진술 판결을 받아서 갑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소 등기 하면서 원래 갑 소유의 그거는 직권으로 회복한다. 이게 직권. 그래서 생략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뭐 별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가 않더라고요. 그 내용이 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